호조 씨가 저를 약간 소고기를 구워줄 줄 알고 알았는데 저런 고기를 먹일 줄 알았습니다. 아, 좀 어때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엄청나게 뭐라고? 엄청나게 맛있진 않고. 게스트분이 와 계시는데 네. 한번 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조씨요? 호조 씨 최측근 친한 친구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어떤 요리? 영민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에 좀 목이 기름칠 안 하고 좀 담백한 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날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널 위한 거야. 소고기를 원했는데. 소고기를 원했는데 소고기가 요즘 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몸이 너무 좋으신데 네네네. 어떤 혹시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 전까지 PT샵 운영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지금은 본업인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대원. 소고기 있어. 근데 이걸 먹고 내가 소고기를 나중에 또 해줄게. 지금 대회 준비하고 계시죠? 네. 11월 22일부터 3일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대회 준비셔서 네. 지금 사실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네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게 아니고 호조 씨가 저를 약간 소고기를 구워줄 줄 알고 알았는데 저런 고기를 먹일 줄 알았습니다. 아, 좀 지방이 많고 이런 고기를 먹을 줄 몰랐다. 이거 몇 근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원래 반은 제가 얼마 전에 보쌈으로 해 먹었고 육질을 가둘 수 있게끔 통으로 먹는 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냉장실에 오래 놔둬도 육향이 날아가지 않고 육질도 이제 살아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손질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요즘에 또.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삼겹이에요. 말 그대로 삼겹이고 뒤에 원래 이런 걸로 이제 와이프 이제 동파육도 해주고. 그리고 대박이다. 이걸로 이제 수육해 먹으면은 이렇게 해야지 수육이 맛있어요. 한돈도 있고 이거는 캐나다산인데 캐나다산으로 해도 맛이 뭐 냄새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돈보다 캐나다산 가격도 한 2배 정도 쌌고 이만큼 해도 정말로 이게 얼마였지? 한 5만 원대가 안 돼요. 5만 원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성비 좋게 아이들도 푸짐하게 먹고 이런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소고기를 내가 해준다고 했지만 아, 잠깐만요. 이미 물어봐서 소고기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엄청난 기대가 아, 근데 소고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돼지고기가 나오. 그래서 오늘 삼겹살에다가 김치에다가 같이 이렇게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잘라서 푸짐하게 이제 김치찌개까지. 이거는 제가 좀 아끼는 칼이거든요. 정말 큰 그 고기 자를 때 잘 드는 거. 제가 좀 아끼는 칼. 이거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투버너. 네, 이게 되게 좋은 게 조그맣게 있을 때는 큰 여러 가지 요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버너가 2개가 들어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저는 이제 조금 두툼하게 썰어갖고 이제 크게 먹을 수 있게 보시면은 진짜 잘 잘려요. 우와. 진짜 잘 잘리죠. 원래 이게 진짜 안 잘리는 건데 진짜 잘 잘리죠. 그러게요. 진짜 잘 잘려. 깔끔하게 단면이. 하나에 300g이네요. 이 한 줄에 300g이죠. 네, 한 줄에 300g. 부추요? 기름이 나오면은 부추 그냥 불에 구워진데도 맛있어 보여. 이제 천천히 익으면은 이게 알아서 떼어진다고. 근데 오늘 그 호호 아저씨의 약간 혈색이나 안색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혹시 뭐 지난 촬영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던? 이화 때인가요? 네. 근데 그때 와이프랑 좀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술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나를 걱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서 정말 절주를 해야겠다. 한 번에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주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절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확실히 피부 톤이 괜찮나요? 달랐어요, 진짜로. 괜찮나요? 네, 진짜로. 옆내 천천히 켜요. 천천히. 이게 오면 익어서
전체적으로 익고 나서 잘라서 촥촥촥촥촥촥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 대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았어요? 보성무차 막 이런 거 싼 고기. 이거는 좀 그래도 좋은 고기다. 고깃집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하실 생각 없나요? 원래 제가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뒷고기집 있잖아요. 뒷고기집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머릿고기 썰어서 나오는 대로 주고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더잘 어울리네. 그래 뭐가 잘 어울려. 이거는 진짜 물어보는 건데 저런 생각은 있어? 있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나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혹시 지금 그러면 약간 교제하는 이성 그 여자친구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없고. 지금은 아예 없는 상태고. 배고파요. 아.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너무 많은데. 네. 그냥 새우깡 왜 새우깡이요? 손이 많이 가요 제가. 제가 손이 많이 가. 아 그런 의미에서 새우깡이요? 아까도 오늘 그 늦었잖아요. 차키 넘어갔다고 또 제가 옆에 있었으면 챙겨줬는데 옆에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이거 잊어먹고 또 늦게 온 거예요. 20대 초반부터 별명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아 진짜로?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사람이어가지고 건망증 심하고 되게. 약간 친구들이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러지 마세요. 카메라로 보면 거의 뭐 전문 요리사예요. 진짜로. 장난 아니다. 쌈장. 그거 해서 먹어. 맛있어. 맛있지? 그렇지? 맛있어. 지금 단백질밖에 안 먹어서 맛있어. 맛있지? 와. 맛있어. 여기 뭔지 알아? 뭐야? 백평바쌈. 아, 맛은 어때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엄청나게 뭐라고? 엄청나게 맛있진 않고. 저희 좀 좀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나 엄청나게 맛있어. 김치는 엄청 맛있어. 김치는 맛있어. 김치는 맛있어. 술 친구잖아요 두 분이서. 네네. 한 어느 정도 드시나요 두 분이서? 진짜로? 우리 많이 먹는 건 아니까, 그지? 맞아. 나는 많이 소주 먹는데 많이 먹으면 2병? 약간 이거는 요새 자주 먹는 건데 그 500ml 알코올 9도 들어 있어서 이거 저는 한 3, 4개 먹고 개조 씨랑 호저 씨는 원래 저희끼리 소주 2병 정도 먹고. 계절 씨라고 저희 둘이 있을 때는 두 분이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처음 만난 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와 그렇게 예, 오래되셨구나. 그때 제가 헬스장을 그 우연히 삼산동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운영하는 센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대회 준비를 해가지고 집 근처 헬스장을 다니다가 호저 씨가 운영하는 센터를 등록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알코올의 시작점이 알코올 중독이 친구가 됐구나. 네, 알코올 중독이 시작돼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잘 안 드셨나요? 그 전엔 진짜 잘 안 먹어. 대회 준비하면 진짜? 대회 준비하면 그래도 한 2달은 안 먹었던 것 같아. 아 센터에서 이렇게 술 친구가 됐는데 네, 네. 그래도 이게 막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어렵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맞아요, 관계가. 맞아요.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 두 분이서. 제가 몸이 좋으니까 이 친구가 신기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전혀 생각지 시작했어요. 못한?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때 너무 멋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저가 형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하고 83이란 그 동갑이란 거 알고 그때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호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이제 뭐 술자리 약속 잡고 근데 술 먹은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엄청 친해졌어요. 네. 친구 사이에 우정이 네. 좀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두 분께서는 그런 거 없으셨나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는 게 같은 계열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애기 둘을 가지고 있는 아빠고 저는 또 총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총각.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랜만에 들었다. 총각. 놀다가도 그냥 딱 시간 되면 딱 이렇게 딱 빠이 하고 이렇게
결혼도 점점 미뤄지시게 된 케이스인 건지 아니면 네. 원래 약간 좀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계셨다가 이제야 좀 중요성을 느끼신 건지 그런 것도 그게 저 신기한 게 결혼에 대한 그게 별로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는데 제 나이 또래 결혼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일단 한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하나도 없었어요. 없고 아 진짜 없었어? 없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친구 집에 자꾸 놀러 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못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왜냐면 엄청 누구랑 같이 오래 있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영역을 엄청 오랫동안 침범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어머니를 같이 또 저는 결혼해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거기서 일단 과연 제 여자친구가 이것도 허락해 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크지. 네, 그런 게 약간 컸던 것 같아요. 그게 크지. 나랑 오래 볼 것 같은 친구다라고 느낀 포인트. 처음에는 저 헬스장을 차렸는데 저는 약간 재활 중심으로 헬스장을 차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회를 나간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영민이라는 친구가 이제 멋부리면서 이제 혼자 운동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 저런 회원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인 거예요. 83 친구. 친구라는 동질감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되게 강렬한 유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다 그러면은 제가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하고 예의를 지키는데 친구면은 내가 이 친구랑 좀 친해져도 되겠다는 약간의 느낌을 받으면은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민이랑 처음에 친해지게 됐던 계기였고 그때는 술을 제가 진짜 못 먹었어요. 반병 먹으면 많이 먹는 거? 너는 먹다가 나 도망갔지. 도망가고 어제 술 먹다 도망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 때문에 아니 진짜 술을 못 먹어서 술을 먹으면은 너무 힘들고 졸리고 해서 제가 술 먹다가 약간 런한다고 그랬죠? 네 그랬고 핑계대고 도망갔었는데 사회 친구인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약간 물 같아갖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려갔는데 호준마랑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전화도 자주 하고 제가 오히려 막 애교도 부리고 너 뭐해 먼저 전화하고 뭔가 끌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한 사람 변하면 죽는다. 처음에는 얘는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점도 있겠죠?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은 내가 얘한테 맞추게 되고 얘는 원래 맞췄던 성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큰 트러블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나랑은 정말 이게 다른데 그래도 이건 나한테 좋은 점이다. 너무 배울 게 많은 친구여서 뭐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봐. 정말 장난해. 너무 이렇게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요. 순간순간 자기가 했던 말은 100%는 아닌데 한 10% 정도는 실천하려고 한 8, 90%는 실천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천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8, 90%면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천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친구로서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돈 받을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저도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절반은 해내는구나.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절반 해내는 게 저런 점은 진짜 좋은 거다, 대단한 거다. 센터를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코로나 딱 그때 시기 때 제가 PT샵을 열었는데 집합금지 명령이 나라에서 돼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오픈하고 그게 바로 코로나가 바로 겹쳐버리니까 그 운영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그리고 PT샵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회원권은 없고 PT 그것만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서 또 코로나란 문제가 있다 보니까 PT 레슨 문의도 조금씩 줄어들고 PT샵이 그런 게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단독적으로 그냥 PT샵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헬스장이 돈을 버는 구조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헬스장을 차리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회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뭐 PT샵도 있고 이게 뭐 대형 퍼블릭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일단 첫째는 회원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지. 왜냐하면 PT는 수요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그 회원권 확보를 많이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원이 있고 관리자분이 있고 대표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원분하고 관리자분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홍보도 잘하고 해서 계속 회원 유입이 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순환이 일단 막혀버리면 회원도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진짜 센터 운영할 때 일반 회원들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제가 호저씨 직원이 직원이야. 일하고 있는 직원이죠. 같이 하는 거지 뭐. 네. 근데 저도 원래 친구끼리 같이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괜히 오해 생기고 뭐 하고 안 되고 하면은 사이 좀 이렇게 어색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그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그냥 저도 이렇게 같이 네,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서 개인적인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약간 인생 얘기 아니면은 뭐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죠. 해요. 중내 사네? 맞아.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그 헬스 문화 소비에 대한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확실히 힘들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제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뭘 더 좀 똑똑하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성실하고 이런 건 없는데 성실하게 해도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생각하는 거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희 친구들끼리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면서 얘기하고 일단은 하잖아. 또 거기에서 또 뭔가 새로 나오면은 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연명하는 거지. 그냥 연명하는 거네. 죽지 않고 연명하는 거네. 40대 되면은 생각하는 관점이 좀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저 씨를 보면서도 남편이자 아빠로서 잘 하고 있다? 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저 최근에 40대 그 바람직한 그 아빠 남편?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센터를 아까 뭐 영민이가 다니고 있다는 개인 운동 거기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오픈을 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있던 센터가 처음에 잘 됐고 두 번째 센터가 이제 좀 대형 센터 그것도 굉장히 잘 됐어요.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과일 경쟁? 과일? 과열. 과일.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뭐 고정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선생님도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고 그때가 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 제 통장 20만 원이 없었어요. 그 통장에 20만 원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좀 뒀지. 무리수를 둬서 이게 이쪽에서 수익을 못 걷어내면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걷어서 방법을 찾자라는 게 그때 제가 생각했던 최선의 생각이었고 돈을 1억을 빌렸지 그때. 내가 1억에 한 달에 200 냈어. 빌려서 차리게 됐어요. 원래 있던 센터를 다시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셔서 같이 뭐 선수하고 이 친구도 그때 인테리어 도와주고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잠을 못 이뤘던 게 그때 제가 술이 많이 들었던 게 그때가 진짜 많이 들었고 봐봐 내가 돈은 거의 모두 한 2억을 빌렸어. 2억을 친구들이 어때 믿고 빌려준 것도 고마운데 와 이거를 만약에 망하면은 와 이거는 그 다음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 기가 없는 그쵸? 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잘 풀려서 잘 돼갖고 선생님들 급여를 줄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벌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잘 살려서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넘겨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때 잘 풀렸는데 그때가 나한테는 되게 큰 고비였지. 엄청 큰 고비였지. 그럴 때 너가 옆에 있어줬으니까 같이 술 한잔 해주고 너가 힘이 돼주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왜 오래 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면서 술 한잔 해주면서 많은 얘기보다는 그런 게 남자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 지금 그 빚은 다 그러면 정리가 완전히 네네네. 지금은 빚은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모아서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게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노력해야죠. 네. 생각해보면 엄청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성격 자체가 그냥 그때뿐이어서 되게 그때뿐이라는 거 그냥 닥치면 딱 그 상황이 닥치면 하루 이틀 정도 힘들고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는 성격.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바라보는 그때 당시에 이 호호 아저씨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믿었던 직원분들이 좀 속색인 게 있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같이 가려다가 이게 하나둘씩 빠져버리니까 그 느낌은 되게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저런 느낌 받으면 저도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해보려고 운영을 이게 많은 돈을 투자받고 했는데 같이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데 그 믿었던 직원들이 한두 명씩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저도 그 느낌은 저도 되게
뭐라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비전을 보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할 거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도와줘 그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뭐 급여가 밀리고 이런 것도 없었지만 사람이라는 게 지금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듯이 그 친구들도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돈이 그 친구들한테 성에 안 찰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성에 찬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제가 급여도 괜찮게 주고 제가 비전을 봤으면 남았겠죠? 그런 모습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저 하나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되게 뭐가 땡기는데 뭐가 생각났어? 내가 힘들 때 난 얘보다 안 힘들다 생각하고 버틴 적도 있어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난 얘보다 안 힘든데 뭔가 일이 터지면 먼저 연락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서 주저주저 떠들고 그러면 같이 얘기 좀 들어주고 약간 네. 저는 유일하게 제가 돈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약간 금액적인 건데 이거는 제가 막 있어 뭐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라면 그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할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친구가 난 빌려줘 왜? 이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만약에 얘가 그렇게 행동할 친구는 아닌데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뭐 자기 거 다 뭔가를 썼어. 근데 얘를 어머니가 아파. 근데 비급여라서 막 5,000원 이거 무조건 줘야죠. 이거.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줄 수 네.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갚는다 평생 일해야지 뭐 같이 월급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을 야 재밌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 나이 때 결혼 못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대부분 비슷할 수도 있다 생각을 막 하고 이유가 네, 이유가 왜냐면 이게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복합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부모하고 이게 갈등 뭐라고요? 고부 갈등.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애는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네, 이게 신기한 게 또 연애는 꾸준히 하더라고요. 연애는 꾸준히 해야 돼. 되게 외로움이 있으니까 연애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덜 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이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서 약간 그래도 좋은 여성분을 만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좋다. 근데 그러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네, 하는 거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소개시켜준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알아서 항상 있어서 소개받은 적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제 나이 먹으면은 그 여성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 뭐 다행인지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만나더라고요. 거절당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를 싫어할 것 같은 여성한테 다가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정말로 동물의 본능이다. 그거 본능이다. 최근에 느끼는 거는 잠잘 때 이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잘 때 생각이 나는데 요새 최근에 일적인 걸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생각나는 게 호석이 지금 잘려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잘 때 이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갇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이게 무슨 제가 갑자기 여자 생각하듯이 그 궁금증이지. 그러니까 일상의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5%나. 왜 전화 안 오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기다리고. 네, 왜냐면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넌 잘 안 하지. 네, 그래서 제가 뭔 일 있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친구끼리 10년이면은 너무 자주 봤어요. 10년 동안 진짜 너무 자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내 일상이 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게 그래도 외로움이 좀 덜해졌으니까 친구로서 외로움이 덜해지면 그건 너무 좋은 거니까. 이게 진짜 카메라가 무서운 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 친구에 대한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그냥 믿음이 이렇게 쌓였던 친구이기 때문에 더 뭐 할 얘기가 있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친구랑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소중하고 저 좋아하는 친구가 유튜브를 또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항상 잘 될 수 있는 확신이 저는 들거든요. 정말로. 지금 하던 대로만 일적인 거나든지 가정적으로는 하던 대로만 꾸준히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가 이게 꾸준히 잘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나도 확신이 생겨.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